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결혼한 지 23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부끄럽고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요.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죠. 23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 도시락 싸고 딸아이 아침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그게 제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끈을 매면서 말했어요.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미세하게요. 23년을 함께 산 아내만 알 수 있는 그런 떨림이요. 그런데 그냥 넘겼어요.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이 핸드폰을 놓고 출근한 걸 알았어요. 평소라면 그냥 방에 갖다 뒀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메시지 알림이 뜬 거예요. 오빠, 저 선미예요. 이번 주 금요일 약속 잊지 말아요. 선미,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2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한동안 연락 안 했는데 작년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선미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오래전에 이혼했대요. 정희야, 너희 남편 너무 부러워.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나도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선미가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쥐던 게 기억나요. 그때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우리 집에도 자주 초대하고요. 그런 선미가 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을까요? 금요일 약속은 또 뭐고요? 저는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이 하얗더라고요. 설마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친구랑 남편이 무슨 일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점심때쯤 선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오늘 시간 돼? 우리 차 한잔 할까? 미안. 오늘은 좀. 아, 그래. 그럼 금요일은 어때? 내가 새로 생긴 카페 알아놨거든. 금요일. 또 금요일이에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선미가 먼저 말했어요. 아, 맞다. 금요일은 내가 도영 오빠 만나기로 했지. 다음에 보자. 목소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영 오빠라고 불렀어요. 제 남편을요. 작년 동창회 때는 분명히 도영 씨라고 했는데요. 저녁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2번 넣었어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돌아온 건 밤 10시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여보 미안. 회식이 길어져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누구랑 회식했어? 응? 아, 부장님이랑 팀원들이랑. 남편 눈이 제 눈을 피했어요. 딱 0.5초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핸드폰을 봤어요. 처음이에요. 23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카톡을 켰어요. 선미와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스크롤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진을 봤어요. 남편과 선미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레스토랑 같았어요. 캔들이 켜져 있고 와인잔이 보였어요.
둘이 마주보고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선미의 메시지.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요. 날짜를 봤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아니,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제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게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내일 남편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선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23년이면 제 인생의 절반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얀해졌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남편 핸드폰을 본 것도 사진을 본 것도 모른 척 했어요. 차라리 제가 오해한 거길 바랐거든요. 며칠 동안은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 차리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지만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선미를 만났어요. 선미는 예쁘게 화장하고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요. 정희야, 너무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그냥 그래. 너는? 선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요즘 좀 바쁘게 지내. 아, 참. 그거 알아? 내가 요즘 도영 씨 사업 좀 도와주고 있거든.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뭐? 도영 씨 작년에 사업 시작했잖아. 그게 좀 어려워져서 내가 투자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있어. 나 원래 이쪽 일 좀 하잖아. 선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제게 자랑하듯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다고? 그것도 작년부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정희야, 너 몰랐어? 도영 씨가 안 얘기했나 보네? 선미가 놀란 척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걸 자기는 안다는 사실을요.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 선미가 했던 말들이요. 정희야, 너는 참 좋겠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선미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요. 대학 입학식 날도요. 와, 정희야, 남자친구 완전 훈남이다. 부럽다. 진짜. 결혼식 날도요. 정희야, 너 진짜 행복하겠다. 신랑이 너 보는 눈빛 좀 봐. 나도 저런 사람 만났으면. 그때마다 저는 미안했어요. 왜 제가 미안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요. 출산 후 병원에 문병 왔을 때도요. 애기 너무 예쁘다.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도영 씨는 딸 바보 되겠네? 좋겠다. 정말. 선미는 늘 좋겠다. 부럽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 속에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녁 8시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응? 당신 사업한다며?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래? 선미 언니한테 들었어. 작년부터 했다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 사실은. 남편은 털어놨어요. 작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대요.
50줄 앞이라 재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지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빚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선미한테 손 벌렸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응. 선미가 도와준다고 했어. 이자도 안 받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편 명의 통장, 제 명의 통장 모두 뒤져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작년 11월에 제 통장으로 들어온 3천만 원. 입금자 명의는 박선미. 제 명의 통장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왜 제 통장으로요? 왜 제 이름으로요? 남편은 왜 자기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로 돈을 빌렸을까요? 그리고 선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선미한테 전화했어요. 선미야, 우리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선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선미를 만난 건 동네 카페였어요. 선미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솔직하게 말해줘. 왜 내 명의로 돈을 보냈어? 선미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선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았구나. 응, 알았어. 그래서 묻는 거야. 왜 남편 명의가 아니라 내 명의로? 선미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정희야, 너 도영 씨 신용 불량자인 거 몰랐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작년 사업 실패하면서 대출도 못 갚고 카드값도 연체됐어. 그래서 더 이상 본인 명의로는 돈을 못 빌려. 그래서 내 명의를 쓴 거야. 그럼 남편이 내 도장을 몰래? 내가 서류 줬거든. 도영 씨가 내 도장 찍어서 보냈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제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제 신용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정희야, 하나 더 알려줄까? 선미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차용증이었어요. 채무자 윤정희, 채권자 박선미, 금액 3천만 원, 이자 월 5%. 이건 뭐야? 차용증이지. 법적 효력 있는 거. 도영 씨가 내 이름으로 서명한 거야.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선미가 차갑게 웃었어요. 왜긴 왜야? 돈 빌려줬으니까. 정희야, 너 혹시 공짜로 도와준 줄 알았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선미는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예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걸요.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뭘? 난 그냥 친구 남편이 어려우니까 도와준 것뿐이야. 그 대가로 이자 받는 게 뭐가 문제야? 지금 레스토랑에서 둘이 찍은 사진은 뭐야?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건? 선미가 픽 웃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상상하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퇴근해 있었어요. 선미 만났어? 응, 만났어. 저는 차용증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창백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 명의를 도용해? 내 도장을 몰래 써?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지금 나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딸 정수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다그쳐? 저는 딸을 봤어요. 수연아,
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고 말고. 아빠가 가족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엄마는 집에서 밥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았잖아. 아빠가 힘들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23년.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밥 차리고 학교 준비물 챙기고 병원 갈 때 옆에서 밤새우고 명절마다 시댁 음식 준비하고 그게 다 편하게 산 것이었나요? 수연아, 엄마는 지금 내 아빠한테 배신당한 거야. 그것도 내 명의를 도용당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가족이면 더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간단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일단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친구도 친정도 모두 멀었어요. 그냥 무작정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낡은 점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매물 마이너스 반찬 가게 인수인계.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23년 동안 매일 음식을 만들었어요. 제 음식 솜씨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점포 안으로 들어갔어요.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점포 보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돈이. 일단 들어와 보세요.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할아버지 성함은 최인석 사장님이었어요. 제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집을 나왔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자본이 없다고요. 최 사장님은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할 줄 아세요? 네, 23년 동안 매일 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보증금은 나중에 주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내가 믿어볼게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게 기회를 준다는 게, 저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게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첫날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요.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첫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네, 정인의 반찬 가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야. 선미.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반찬 가게 시작했다며? 축하해,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반찬 좀 배달해 줄 수 있어? 목소리에는 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주소 보내. 선미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싸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왜 내 가게에? 최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첫 주문이네요? 축하해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반찬을 들고 선민의 집으로 향했어요. 고급 아파트였어요. 제가 살던 곳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고 선미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머, 직접 왔네. 고마워. 선미는 반찬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야? 3만 원입니다. 3만 원? 좀 비싼데? 시장 가면 더 싸게 파는데. 심장이 철렁했어요. 정성껏 만든 거라. 정성? 장사는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맛이나 있으려나? 선미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찍어 먹었어요. 그냥 그런데? 뭐, 나쁘진 않네. 그 말투가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 돈을 받고 나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가게 앞에 1점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반찬 맛없어요. 비싸기만 하고 별로예요. 배달 늦고 불친절해요. 비추천합니다. 위생 상태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리뷰를 단 사람들 제 가게에서 주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알았어요. 누군지요. 그날 밤 선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장사 잘 돼? 히읗히읗 힘들지? 사실 장사는 쉽지 않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어요.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어요.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대했어요. 어르신,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주머니, 이 반찬은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짜 리뷰보다 진짜 맛을 아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이 열렸어요. 돌아보니 딸 정수연이 서 있었어요. 엄마, 수연아?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아빠가 뭘 했는지도. 수연아, 엄마 아빠가 또 선미 아줌마 만났어. 어제도 그제도. 나 봤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서 통장 찾고 있었어. 엄마 명의 카드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딸이 안겼어요. 25살 딸이 어린아이처럼요. 엄마, 나 도와줄게. 나도 여기서 일할게. 그날 이후 딸이 주말마다 가게를 도와줬어요. 손님들은 우리 모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딸이랑 같이 하시네. 보기 좋아요. 작지만 따뜻한 일상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중년 남자였어요. 혹시 윤정희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김재훈 혁신건설 이사. 저는 박선미 남편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선미가 이혼했다고 했는데 남편이 있었다고요? 선미가 이혼 안 했어요? 네. 저희 아직 부부입니다. 별거 중이긴 하지만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무슨 일로 저를? 남자가 힘없이 웃었어요.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니,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과요? 제 아내가 사장님께 많이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제 아내가 사장님 남편분 명의로 돈을 더 빼돌렸습니다. 사장님 명의로도요. 뭐라고요? 차용증에 있던 3천만 원 외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빼냈어요. 전부 사장님과 남편분 명의로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내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미 남편 김재훈 씨를 만난 그날 밤 저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선미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여전히 김재훈 씨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대요. 그 돈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했고 둘은 정말로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김재훈 씨는 사과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아내가 사장님 명의로 만든 대출, 카드, 차용증 전부 위조된 겁니다. 이걸로 고소하실 수 있어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무거웠어요. 손에 든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걸 막고 싶어서요. 김재훈 씨는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지 2달째였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사과한다고 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선미랑 끝냈어. 정말이야. 내가 정신이 없었어.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도영 씨, 저는 남편을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어요. 나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아니, 못할 것 같아. 여보, 근데 고소도 안 할 거야. 응? 선미가 저지른 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하지만 당신은 그냥 놔줄게. 대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당신 말고 나를 위해 살 거야. 이제, 여보, 그게 무슨,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해줘.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선미를 고소했어요.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요. 경찰서에서 진술하면서도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했어요. 일주일 후 선미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재훈 씨도 추가 고소를 했고 증거가 명확해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대요. 누군가는 물었어요.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니었어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25년 알고 지낸 친구가 저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게요.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딸 정수연이 주말마다 도와주면서 단골 손님도 늘었어요. 어느 날 한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혼자 일어선 여성들의 이야기.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했어요. 인터뷰를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23년 전업주부였던 것, 배신당한 것, 무너진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선 것까지요.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자가 쏟아졌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 얻었어요. 기사 보고 울었어요. 힘내세요. 사장님 반찬 먹고 싶어요. 어디 있어요? 주문 전화도 쏟아졌어요.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3달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법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 23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에요. 잘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요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장을 보러 가고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아요.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파요. 하지만 행복해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엊그제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닮고 싶어.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되고 싶어.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제가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희생이 아니라 당당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최 사장님이 계셨어요. 사장님, 제가 이제 이 점포 완전히 넘길게요. 계약서 준비했어요. 네. 보증금도 다 못 드렸는데. 아니에요. 사장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이 가게를 살려낸 것만으로도요. 최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사장님 보면서 배웠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요. 눈물이 또 났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이혼했어요.
복수는 하지 않았어요. 법이 처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되찾았어요. 많은 분들이 물으실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가끔 후회해요. 2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죠. 그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니깐요.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47에 새로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 거예요. 제가 선택한, 제가 사랑하는 일을요. 그게 바로 진짜 이기는 법이라고 이제는 알아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